오면사입니다. 저는 현재 58세, 퇴직한 후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하루하루를 느긋하게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친구들과의 만남을 종종 갖고 싶지만 각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번개 모임도 수시로 가질 만큼 잘 만날 수가 있었어요. 결혼 이후부터 친구 수지는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해 왔습니다. 참고로 동창 친구들 중에 유일한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진이만 유일하게 동창 친구들 모임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하지 않는 동창회 모임은 미리 여러 달 전부터 공지가 되어서 다들 시간을 할애하고 나오는 분위기였어요. 이런저런 핑계는 핑계도 아닌 거였죠. 그냥 동창회 친구들 모임에 나오기가 싫으니까 안 나오는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 밥 차려주고 애들 챙겨야 하고 시간이 없어. 그 말이 반복되면서 나는 어느 순간 그녀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마음을 접고 전화통화로 안부만 주고받는 정도로 그 친구와는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띄엄띄엄 말입니다. 그런 친구는 친구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연락이 오면 통화 정도는 가능했었고 나 또한 그 친구에게 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할 만큼의 친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 친구라고 하기엔 부족함이 많은 친구 관계인 거죠. 수진이가 오래간만에 만나자고 연락을 해올 때에는 속 썩이는 큰아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풀 데가 딱히 없을 때 풀려고 만나는 것 이외에는 먼저 만나자고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친구였어요. 다행히 내 절친들이 착한 애들이라서 수진이를 친구로 끼워준 것뿐이지 사실 대학교 다닐 때에는 수진이는 스스로 왕따 피스무리했습니다. 늘 겉돌기만 하는 수진이를 거둬준 것은 내 절친들이 참 착해서 그런 것이었죠. 그런 것도 모르고 수진이는 얄미운 짓들을 한 번씩 하곤 했어도 우리는 그러려니 해버렸습니다. 원래 저런 애라고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냥 연락이 오면 거절하지 않고 전화통화만 가능한 정도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그 친구는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약간 비사교적이고 이기적인 친구였어요. 강의 써본 노트는 남들에게 절대로 빌려주지도 않으면서 내게 노트에 필기한 강의 내용을 수시로 빌려가곤 했고 친구들의 고민이나 어려움에는 무관심했어요. 그런 수진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좀 볼래? 웬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너는 집안일을 하느라 늘 힘들다고 했잖아. 오늘은 집안일은 다 제낄 거니? 내가 농담조로 말했는데 진담조로 받아들였는지 갑자기 시무룩해지더니 그러더라고요. 상이랑 재위랑 세영이한테는 만나자고 하니까 괜찮다고 했어. 너만 괜찮으면 만나는 게 어때? 너 퇴직을 했다며? 라며 사뭇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나 퇴직한 지 몇 년 되었다. 내가 그때 만나자고 하니까 일이 많아서 바빠서 안 된다고 한 거 기억이 나니? 오늘은 무슨 바람이야? 나야 시간이 많고 일도 바쁘지 않으니까 괜찮아. 만나자. 오랜만에 네 얼굴도 궁금하다. 알았어. 그때 보자. 무슨 애가 농담으로 말하면 그냥 웃으면서 말하면 될 것이지. 또 꽁하니 마음에 가둬두는지 어쩌는지 얼굴을 보지 않으니 알 수가 없으니 참 불편한 친구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진지하고 톤이 낮으니까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참 피곤하지만 모처럼 만나자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을 볼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다른 친구들과도 통화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별일이다. 수진이가 먼저 만나자고 하고 직접 다 연락을 해서 시간 약속을 잡다니.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말이다.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다 있네. 안 그러냐? 10년 만의 연락에 마음 한켠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야 한 번씩 보곤 했지만 수진이는 정말 10여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나는 일부러 시간을 비워 그녀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순간 수지는 정말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 큰 키에 살집이 있다 보니
얼굴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고 중년에 늙어버린 아줌마 그 자체였어요.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해버리다니. 그래도 다른 친구들은 옛날 모습이 조금은 남아있는데 수진이는 밖에서 만나면 못 알아볼 것 같았거든요. 세월의 흔적이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만나서 인연을 맺은 우리들이 이렇게 50대 후반의 중년에 다 늙어빠진 아줌마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나도 중년이 되면서부터 살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버리긴 했는데 수진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은 날씬했지만 말이죠. 수진이가 나를 보면서 했던 첫마디가 그랬습니다. 너는 어쩜 이렇게 살이 쪄버렸니? 그렇게 이쁘더니 지금은 완전히 아줌마야. 그건 내가 할 소리다. 그래도 세영이랑 제이는 아직도 날씬해서 젊어 보이잖아. 우린 반성을 해야 해. 라고 하면서 화통하게 웃어 제꼈습니다. 그날따라 수진이는 말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죠. 수진이가 우리를 불러낸 것은 분명히 스트레스가 왕창 쌓였을 때가 아니면 그러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수진이의 수다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수진이는 혼자서만 말을 다 하더군요. 너희들 애들은 아직 결혼 말이 안 나오니? 결혼할 생각이 없단다. 그래? 내 아들 때문에 내가 골치 아파 죽겠다. 왜? 세상에 내 큰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애가 내 맘에 하나도 안 들어서 말이야. 왜? 너희들 알다시피 내 아들이 과학고에다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입학한 거 알고 있지? 그래, 네가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좋아했었잖아. 내가 너희들 알다시피 얘들 교육 때문에 올인을 하느라 내 시간을 다 쏟아붓고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내 아들을 키워놨더니 세상에 지방대학에 나온 여자애를 데리고 왔지 뭐냐? 그럼 어때? 네 아들이 좋아해서 하는 결혼일 것이 아니니? 그러면 뭐해? 여자애가 얼굴만 이쁘면 다야? 그렇게 멍청한 애가 내 며느리가 웬 말이냐 이 말이야. 솔직히 내가 그런 애한테 내 아들을 줄 것이었으면 내가 그렇게 내 아들에게 올인을 했겠니? 난 양이 안 차. 손자가 며느리를 닮아서 멍청한 애가 나오면 어떡하니? 그래도 네 아들이 영리한데 무슨 걱정이야. 아무튼 난 내 며느리가 될 애가 마음에 안 들어. 이 결혼 파토를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내가 내 아들한테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니? 내 아들 아까워서 그 여자애한테 못 주겠다니까. 또 한바탕 아들 자랑을 질펀하게 하더니 아들의 결혼할 여친에 대한 흉을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봉투 한 뭉텅이를 꺼내더니 친구들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나 아들 결혼해. 청첩장이야. 라고 말하면서 시계를 보다가 휴대폰을 보다가 부산스럽더니 다짜고짜로 일어나서 숨가쁜 소리로 그랬어요. 미안해. 방금 남편한테 톡이 왔는데 지금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아. 나와 다른 친구들이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뭐? 오자마자 가다니? 너 왜 그래? 정말 미안해. 내 남편은 내가 차려준 밥상 말고는 안 먹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수진아, 네 남편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한 끼 정도는 차려 먹을 줄 알아야지. 네가 만나자고 해놓고 가버리는 게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커피값은 내가 계산하고 갈게. 그럼 얘기들 서로 나누다가 가. 나 먼저 간다. 라고 하고 황망히 가버렸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10여 년 전에도 그러더니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청첩장을 주려고 만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친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다른 친구들이 수진이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들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요즘 세상에 남편 밥상을 차려주려고 친구를 불러낸 지 20분 만에 자기 할 말만 속사포처럼 하고 사라지다니 그런 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더라니까요. 나는 황당함과 허탈함 속에서 청첩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청첩장을 다시 확인했을 때 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부의 이름과 신부 부모님의 이름을 읽는 순간 그것은 내 언니의 딸이었어요. 언니와 형부의 이름과 언니의 큰딸의 이름이 같았어요. 설마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혹시 유리가 결혼해? 그렇지 않아도 연락을 할 참이었어. 어떻게 알았어? 진짜야? 신랑 이름이 박서준이 맞아? 오네. 어떻게 알았냐? 유리를 만났니? 세상에. 언니, 박서준이 엄마가 내 친구야. 내 친구가 청첩장을 줘서 안 거야. 뭐? 진짜야? 사돈 될 사람이 네 친구라고? 그런데 언니, 그 결혼 꼭 해야 돼? 왜 그러니? 무슨 소리를 들었니? 아니야. 그 친구가 그러는데 결혼을 반대하는 눈치던데. 뭐? 그쪽에서 결혼을 반대를 해? 웃기고 자빠졌네. 우리 쪽에서 결혼을 반대를 했어. 그래서 너한테도 아직까지 말을 안 했던 거야. 그쪽에서 우리 유리랑 결혼을 시키려고 얼마나 뻘짓을 많이 했는 줄 아니? 열불나네. 진짜야? 그럼 내가 가짜로 말하겠니? 네 친구라니까 한번 물어보자. 그 여자 제정신이 바뀐 거야? 왜? 박서준이가 내 딸하고 같은 학교에서 만나서 캠퍼스 커플로 사귀다가 결혼을 하는 건데 카이스트 대학원에 입학을 했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니더라. 언니, 나도 그렇게 들었어. 카이스트 대학원에 입학을 했다고 자식 농사를 잘했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그래? 그럼 아니란 말이야? 상견례에서도 그러길래 진짜로 그런지 내가 유리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래. 그 여자 좀 이상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 투성이야. 내가 박서준이한테 직접 물었더니 자기 엄마가 원래 박서방이 카이스트를 보내는 것이 소원이었대. 그래서 그런 거란다. 완전히 또라이가 아니냐? 그것뿐인 줄 아니? 너도 알지? 그 여자가 이혼당한 건 말이야. 이혼? 무슨 이혼이야? 그런 소리 못 들었어. 친구한테도 속이고 다닌가 보네. 상견례에 사돈 될 사람이 나왔는데 좀 이상하게 어색하고 말 수도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어. 박서방이 상견례가 끝난 후에 나한테 와서 이실직고를 하더라니까. 사실은 박서방 몰래 사람을 사서 그 자리에 사돈인 것처럼 앉혀놓은 거래. 박서방이 그러는데 자기 엄마가 원래 자존심도 강해서 이혼한 것을 감추고 싶어 했다나 어쨌다나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 완전히 그 여자 또라이야. 내가 그런 집안에 유리를 시집을 보내고 싶겠니? 우리는 지금 초상집 분위기다. 지금이라도 유리 결혼을 파토내고 싶어. 진짜요? 언니, 난 그 친구를 10여 년 만에 만난 거라서 잘 몰라. 이혼한 줄도 몰랐어. 청첩장만 던져주고 20분 만에 가더라니까. 자기 남편이 올 시간이 되어서 밥 차려줘야 한다고 말이야. 정말 또라이네. 그랬더니 언니가 놀라면서 그랬습니다. 그 여자 제정신이 아니네. 내가 알기로는 이혼을 당한 이후로는 아직까지 남자도 못 만나고 기둥서방도 없는 것 같던데. 무슨 헛소리야. 남편 밥을 차려줘야 한다니 미친 거 아니냐? 그러게 내 친구라도 이해가 안 되네. 언니, 오해하지는 마. 친구도 아니야. 수진이가 결혼한 이후로는 30년 넘게 다섯 손가락 안으로 만났어. 그리고 청첩장을 주려고 10여 년 만에 만나자고 해놓고 청첩장만 던져주고 남편 밥 차려야 한다면서 가버리더라. 그런 게 친구는 아니지. 어우, 소름 끼치네. 어쩌다가 우리 유리가 내 친구의 며느리가 될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환장을 안 하겠냐? 박서방은 사람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서 어떨지 나도 불안해. 또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난 유리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어. 네가 말 좀 잘해줄래? 알았어. 내가 유리를 따로 만날게. 제발 좀 결혼을 포기하라고 해줘. 꺼림칙해서 말이다.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말해줬어요. 그 친구가 나를 보자마자 그랬어. 아들과 결혼할 여자애가 마음에 안 들어서 파토를 내고 싶다고 했어. 정말이야? 말도 안 돼. 내가 결혼을 반대를 한다니까 나한테 와서 빌다시피 했어. 무슨 헛소리야? 어이가 없네. 아, 그리고 박서방 유리한테 말해줬다고 했는데 박서방이 아버지 얼굴도 모른단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왜 아버지 얼굴을 몰라?
수진이 그 친구가 결혼을 할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나도 갔었어. 그 결혼 사진에 있던 사람도 돈을 사서 대타로 내세운 가짜 신랑이었나 보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가짜 신랑을 대타로 세워? 설마 그러겠어? 박서방도 다 클 때까지 아버지 사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진짜 아버지 이름과 결혼식 때 사진은 그냥 눈속임으로 대타를 세운 거라고 하더래. 박서방이 자라면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단다. 이름만 들었는데 자기 엄마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절대로 말을 안 했대. 그래서 박서방 이모한테 물었더니 그제서야 말해주더란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신랑이 대타로 내세운 결혼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유부남과 사귀다가 몰래 낳은 자식이 박서방이래. 박서방이 자기 엄마를 닥달을 내서 아버지를 찾아갔었는데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이더란다. 아무튼 박서방이랑 박서방 엄마와는 사이가 엄청 안 좋단다. 맨날 서로 안 맞아서 싸우기 바쁘다고 하더라. 박서방이 나를 믿고 그런 말도 해주고 좀 짠하긴 하지만 내가 유리를 그런 집안에 시집을 보내고 싶겠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수진이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뭘 믿고 그런 집안에 아까운 내 조카를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서 거기 있던 친구들에게 말을 했더니 삽시간에 동창이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 이전에 저는 수진이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진이 예비 며느리의 이모라고 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숨 넘어가는 소리로 수진이가 내게 그랬습니다. 네가 우리 유리의 이모가 맞아? 응. 그래? 세상이 이렇게 좁네. 이런 우연이 어디에 있어? 수진아, 응? 너 나한테 그랬었지? 며느리가 될 나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들을 결혼시키기가 싫다고 했잖아. 그러자 갑자기 내 두 손을 덥석 잡더니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안 들은 걸로 해줘. 설마 벌써 유리네 집으로 흘러 들어간 건 아니지? 아니, 내가 우리 언니한테 네가 했던 말을 다 해줬어. 뭐? 네가 그럴 수가 있니? 넌 내 친구잖아. 어쩜 그럴 수가 있니? 말은 바로 해. 네가 언제부터 내 친구였다고 그러니? 네가 감히 내 조카를 그렇게 대놓고 험담을 해? 네가 바라던 대로 네 아들과 내 조카는 내가 파토낼 거야. 그러니까 그래 알아? 네가 바라던 대로니까 다른 말은 없을 거라고 믿는다. 알았어? 라고 하고 바로 일어나서 나와버리려고 하는데 나를 꼭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안 돼. 나 좀 도와줘. 내 아들은 유리와 결혼을 해야 해.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니? 넌 내 친구잖아. 넌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자빠져 있는데 정신 좀 차려라. 난 네 친구가 아니야. 저리 비켜. 라고 하며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카인 유리를 만나서 시어머니가 될 사람인 수진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잖아.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을 하겠지만 돈만 좋아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틀림없이 시어머니 문제로 헤어진다는 말이 나올 게 뻔한데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니? 라고 차근차근하게 말을 해주자 한참 만에 눈물을 글썽이며 조카인 유리가 그러더라고요. 이모,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고민을 많이 했는데 10이면 10사람 모두가 이 결혼은 하지 말라고 했어도 그냥 둘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모한테 서준 씨 어머니가 내 결혼을 파토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니까 소름이 돋았어. 그래서 나도 마음이 돌아섰어. 결혼은 안 할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도 이모도 내 걱정은 안 했으면 해요. 그래서 조카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그랬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잘 결정을 했다. 잘했어. 그렇게 해서 수진이가 말한 대로 수진이 아들 결혼은 파토가 나버렸습니다. 더불어서 수진이가 만나자고 수없이 연락을 해와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애와 만나서 내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창들한테도 다른 친구들한테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다들
수진이 경계령이 퍼졌습니다. 수진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게 돼버린 거죠. 나와 연락을 닿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을 우회적으로 통해서 여기저기에다 연락을 취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도와주려는 친구가 없었기에 제 풀에 꺾였는지 어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또 그러지 않을까요? 아들의 청첩장을 이미 다 퍼주고 다녔는데 돈으로 대신 서줄 신부를 하루 사서 대타로 내세울지도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여자이니까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